다음 주제로 한번 예. 넘어가 볼까요? 예, 병역 면제 금배지와 이 병역 면제 그 금배지의 자식은 몇 명인지 하고 국회가 들어갔더니 예. 발각되면 큰일이라고 쉬쉬 덮어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랬더니 이 전빛 결론은? 할아버지가 조직적인 은폐가 군보다 한 수위다. 예. 한 수위. 왜 그런가 하면 예. 국회의원 지금 19대 국회의원이 19%가 병역 면제입니다. 10명 중에 한 2명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일병 사건이 터진 것도 이병장 같은 관심병사가 입대하게 되는 이유도 예. 이런 애기 있고 고관대작의 자제들은 전부 다 군대 안 갑니다. 요즘 군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는 오면은 많이 속단했지만은 지금은 인원이 작아요. 어지간하면 전부 입대를 시킵니다. 왜냐면 그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난다는 부작용도 있고, 이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이 가서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자기네들 군대 안 간 거, 자기 아들 군대 안 간 거, 심지어는 70년대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아니고 이 상임위 질문을 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짝대기 하나는 1병, 예. 짝대기 2개는 2병이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 계급을 몰라요. 그러니 이게 이래놓고 무슨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 이제 19%라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 되면 20%, 예. 21대가 되면 21% 자꾸 올라갈 거예요. 미필자가. 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군 사회 지도층 자제들이 계속 뭐랄까 감시를 받게 되니까 자녀들을 군 보내는 예가 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얘기로네. 이름은 금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회창 후보가 두 아들 병역 면제 문제로 제일 코너에 그때 어느 신문이 예. 칼럼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군대 안 보냈으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가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큰 공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군대 안 갔고 본인 아들 둘도 안 가고 그건 합의 셋이 군대를 안 갔어요. 사위까지 안 간, 합의 넷이 안 간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중에는 아들 안 보냈지만 다음에 손자도 안 보낸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세 사람이 안 갔더라고요. 본인까지. 예.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비판을 분인데. 했던 사람이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만화를 좀 갖고 오신 거는 최근에 어쨌든 군 사망사고 은폐 의혹 때문에 이 만화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시고 예. 군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축소 은폐 이제 예. 문제인데요. 의문사 축소 은폐 탕하고 이게 군 내무 막사입니다. 그래서 수사 발표를 했더니 탕하니 억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종철 물고문 지사 때 경찰이 발표한 거니 탁 치니까 억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박종철 고문 사건과 비슷한 이번 윤일병 사건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98년 2월 24일 날 있은 사건입니다. 이게 김은중이 사건. 김은중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자살이라고 그랬어요. 군 수사 발표는. 네. 그런데 나중에 권익위하고 모든 것이 들고 오는데
이 사건이 그나마 밝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김은중의 부친이 현역 장군이었습니다. 그 내 아들의 누군가나 사인은 그래도 정확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곳을 전부 하고 그 상황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낸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타살이다. 뭐 이게 확실하게 또 결론이 나진 않은 상황 아닙니까? 타살로 대충 나왔죠. 권익위에서는 예, 권익위에서 타살이라고 그 인정이 되고 순직으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이번에 윤일병 사건 지금 야당에서는 김관진 당시 장관이 보고를 받고 사건을 더 확대되지 않게 지금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물러나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김관진 장관이 그 재임 기간이 국가안보실장, 네. 윤일병에 입대해서 이렇게 1년의 가혹기가 있고 사망하고 보고를 받고 네. 한 당시의 장관이고 예. 한민구 장관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사표를 낸 육참 총장도 네. 최근 2,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참모총장 된 지가. 예. 그렇다면 이게 이 가혹 행위가 자식을 군대 보낸 사람, 나는 내 손자 하나가 2주 전에 군대 갔어요. 예. 이게 천인공노할 정도의 이 만행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정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김관진 장관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예. 이게 아주 전 국민이 분노할 사건으로 이게 비등한 이상 예. 이 사건 발생 그다음에 축소 종결 당시에 국방장관이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라도 정치 도의상 책임을 지고 네. 그 자리를 그만두고 지금 안보실장으로 영전해 가 있는데 네. 이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네. 부인답게 예. 물러서는 것이 옳습니다. 박 대통령이 말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무성 네.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한민구 장관과 국방부 간부를 불러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예. 치를 뜰 일인데 너희들 뭐 했냐 이랬단 말이죠. 예. 그랬던 김무성 대표가 한민구 장관은 현직 장관이니까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을 사정도 있겠지만은 나는 청와대에 할 말 하겠다고 하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사태는 육군참모총장 사임한 것으로 덮자고 하니 예. 그가 대표될 때에 캐치프레이스를 내걸었던 청와대 할 말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빈말 아니냐 이 말이야. 에? 지금 북한에서는 김관진 장관이 가장 뭐랄까 적장으로서 무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뭐 김관진을 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권 내에서는. 노동신문이 말이죠. 네. 이 얘기 나왔으니까 노동신문이 이걸 조롱하고 있거든. 네.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조롱당하는 상황을 진행과 결말에 국방장관 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서라도 물러서야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SNS에서 얘기했더니 아니 당신 말이야 박찬종 씨 나이 들어가지고 국방장관이 그럼 소총수 하나까지 해야 되냐고 항변도 있지만은 예.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있으니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섬으로써 그 다음 단계의 긴 안목으로 이걸 어떻게 재발 방지하느냐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네. 그리고 이게 비등하는 여론의 꼭지점에 섰는데 영전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책임을 돌리는 꼴이 되고 이것은 박 대통령을 모시는 박 대통령이 자기를 인정해서 발탁한 그 은공을 생각하더라도 가깝게 이게 누가 됩니다 하고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군을 보통 ABC라고 그럽니다. 예. 아미, 네. B 브리핑, 네. C 차트. 그래서 예. 그 ABC라고 그러는데 군이라는 거는 이 보고 체계라는 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도 분명히 보고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연대장 같은 분이 그 큰 사건을 보고를 받으면 대령 연대장이 제일 기다리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 별입니다. 네. 자기가 이번에 무슨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조금 덮으려고 그러고 사단장도 덮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축소은폐가 됩니다. 예. 심지어 장관이
보고를 받았어도 그걸 모르게 은폐를 했다면 참 큰 알겠습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고의든 과실이든 네. 장관은 그럴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러고 무사하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의 해결이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